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책다방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 책다방에서 읽어드릴 책은 김미경 지음 21세기 북수에서 펴낸 꿈이 있는 아내는 늙지 않는다입니다. 꿈이 있는 아내는 늙지 않는다는 전국의 꿈아내 신드롬을 일으킨 300만 아내들이 뜨겁게 열광한 국민 강사 김미경 원장의 대표작입니다. 이 책은 2007년 초판이 출간된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가 쓴 20여 권의 책 중에 여전히 독자들의 사랑을 꾸준하게 받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아내들의 꿈앓이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여자들은 결혼하기 전에는 일을 하며 자신만의 커리어를 쌓으며 꿈에 다가갑니다. 그러나 결혼과 동시에 10년 전 과거로 후퇴해 있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죠. 맞벌이로 일을 하는데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아요. 일한다고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 아이한테 너무 미안해요. 저도 꿈이 있었는데 아이만 보고 있으니 너무 우울해요. 10여 년 전에 수많은 아내들이 했던 이런 질문들은 도돌이표처럼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출산과 힘든 육아의 시간을 버텨내고 아이를 기르면서 직장을 다니거나 전업맘으로 고된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너무도 평범한 대한민국 30, 40대 여성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꿈이 있는 아내는 늙지 않는다. 김미경 지음. 1. 죽어가는 당신의 꿈을 구출하라. 골든타임의 주인공이 되는 방법. 여보, 우리 건배하자. 퇴근길 맥주를 잔뜩 사들고 와 남편을 베란다로 끌고 갔다. 영문도 모른 채 따라 나온 남편은 묵묵히 같이 맥주를 들이켰다. 술 한 모금 제대로 못 먹는 아내가 간만에 맥주를 사들고 온 데다 그날따라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이니 같이 술을 마셔준 것이다. 처음 강의를 시작한 지 13년쯤 지났을 때였다. 그날은 3만 원에서 시작했던 나의 시간당 강사료가 몇십만 원 단위로 훌쩍 뛰어오른 날이었다. 남편이 내가 겪은 13여 년간의 그 복잡한 감정을 알 리는 없었다. 내가 남편의 직장에서의 애환을 모르듯이 그도 내 애환을 모르는 건 당연했다. 교육 담당자들한테 피드백이 시원찮게 나오거나 무시당하는 날이면 자존심이 팍팍 무너지기 일쑤였고 강의 장소를 착각해 2시간 거리를 1시간 만에 목숨 걸고 운전하며 눈물을 찔끔거리는 일도 다반사였다. 영 성에 차지 않는 강의를 하고 돌아온 날이면 밤새 자책하느라 잠 못 든 날이 얼마였으며 우는 애를 겨우 떼어놓고 나가 죽을 힘을 다했는데도 강의가 끝나도록 냉담한 청중들의 반응에 가슴 서늘했던 적은 또 얼마나 많았던가. 남편과 맥주 한 잔으로 자축하는 동안 파노라마처럼 흘러가는 지난 시간들 속에서 갑자기 내 자신이 기특하게 여겨졌다. 김미경, 너 대체 뭘 믿고 여기까지 왔니? 기특하다 너. 그날 나는 13년 전의 나에게 칭찬 섞인 질문을 던졌다. 멀리서 그저 바라보기만 했다면 보이지 않았을 길이었다. 하지만 나는 안개를 헤치고 뚜벅뚜벅 한 걸음씩 내디뎠고 그렇게 걸어온 길에서 그제야 봄날을 맞이한 것이었다. 강사로서 13년 만에 맞은 첫 번째 골든타임. 강사로 살아온 지 어느새 22년. 그날 베란다 자축 파티 이후로도 벌써 10여 년이 흘렀다. 그동안 나는 상승곡선만 걸어온 건 아니다. 커리어가 쌓이면 쌓일수록 노력하고 해결해야 할 범위와 종목 역시 늘어났다. 요즘에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닥치기도 하고 한 번도 안 해본 일에 도전하며 한계에 부딪히기도 한다. 하지만 20여 년의 세월은
삶을 대하는 나의 기본 자세를 많이 바꿔놓았다. 이 고비를 넘기고 나면 또 다른 콘텐츠가 나오겠지. 다음엔 나만의 노하우가 또 하나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그 과정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순간순간을 넘어가게 된다. 내가 애초에 가진 것이 많았다면, 그 비루하고 고단한 경험들을 숱하게 몸으로 겪어보지 못했다면 지금처럼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사람을 웃기고 울리는 강의를 해내지는 못했을 것이다. 언제 어디서든 사람들과 공감하며 그들이 귀 기울여 들을 만한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난 오늘의 경험 하나하나가 힘들든 아프든 소중하기만 하다. 그 경험은 어떤 형태로든 또 다른 골든타임으로 나를 데려가 줄 것임을 믿기 때문이다. 그렇게 인생 곳곳에 피운 작은 불씨들이 지금의 나를, 그리고 미래의 나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느끼기 때문이다. 나에 대한 믿음이 피운 작은 불씨들. 지금 나의 스케줄은 1년을 가득 채울 정도로 빡빡하다. 전국을 누비며 수많은 직업, 수많은 연령대의 사람들을 만나 강의를 하다 보면 피로가 극에 달하기도 한다. 그런데 몸은 지칠지언정 마음은 지칠 틈이 없다. 그동안 나름대로 시간을 쪼개는 노하우도 생겨 틈나는 시간엔 공부도 하고 책도 쓰고 방송도 나가고 토크쇼도 기획한다. 물론 아이들을 위한 엄마로서의 시간, 남편을 위한 아내로서의 시간, 회사를 위한 CEO로서의 시간까지 쪼개고 채워왔다. 그 과정에서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란 점이 있지만 후회하지는 않는다. 나는 그저 늘 내 식대로 내 길을 꿋꿋이 걸어갈 뿐이다. 힘든 것은 힘든 대로,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내 선택의 일부분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며 하루하루를 채워나간다. 꿈은 남들은 알지 못해도 내가 확신하는 나만의 골든타임을 찾아 뚜벅뚜벅 걸어가는 여정과도 같다. 강사로 발돋움하던 22년 전, 나의 확신은 100%가 아니었다. 주변에는 만류하는 사람뿐이었다. 하지만 나만은 나를 응원했다. 애엄마가 무슨 공부를 다시 시작해? 지금 나이가 몇인데? 전공도 아닌 길을 가다니 너무 무모한 거 아닌가?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시작하기도 전에 내 꿈에 상처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꿈은 다른 사람의 확신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확신, 그것도 100%가 아니라 10%의 아주 작은 믿음에서 시작한다. 난 그때 깨달았다. 아내의 꿈이란 건 다른 어떤 사람의 꿈보다 응원받지 못하는 상처에서 시작하는구나. 내가 나를 응원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응원해주지 않겠구나. 그래서일까? 아내의 꿈에서 가장 큰 위험은 고독과의 싸움이다. 애나 제대로 키우는 게 남는 게 아닐까? 이렇게 고생하는 게 나중에 뭐라도 되기 위해서인 건 맞나? 나는 그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질문들에 스스로 답을 하곤 했다. 누가 뭐래도 내 꿈은 내가 안다는 고독한 믿음. 그것 하나에 매달려 하루하루를 견뎌냈다. 다행히 시간이 흐르면서 나를 찾아주는 곳이 늘어났다. 내 강의에 대한 반응이 날로 좋아지면서 생각지 못한 기회들이 하나둘씩 생겨났다. 수많은 강의 경험과 노하우로 스피치 전문 교육과정을 개발하기도 하고 강의 콘텐츠가 쌓여 책도 내고 방송까지 하게 됐으니 모든 건 출발점에 섰던 그날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선물이었다. 매일 밤 스스로에 대한 작은 믿음 10%에 기대어 내 꿈의 위태로움을 견뎌내고 작은 성취를 자축하며 고독을 이겨내온 세월에 대한 선물. 그렇게 꿈과 함께 걸어오다 보니 상상치도 못했던 골든타임을 맞이하게 되었다. 골든타임은 마치 이미 예정된 선물처럼 날 기다리고 있었다.
누구에게나 골든타임이 있다. 첫 발을 떼는 출발점에선 불안과 좌절투성이지만 결국엔 만나게 된다. 비록 응원받지 못하는 꿈일지라도 아내의 꿈은 무죄다. 아이 엄마가 무슨 꿈 타령이냐고 책망해도 다시 가슴 뛰게 하는 엄마의 꿈은 무죄다. 경험이 능력으로 승화되는 순간이 온다. 대한민국에서 아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성들은 꽤 쓸모있는 경험을 한다. 여자로, 아내로, 엄마로, 주부로, 며느리로 살아가며 그 숱한 경험을 통해 삶의 노하우와 역량을 쌓게 된다. 그런데도 대부분 자신의 인생이 허무하다고 생각한다. 나이 50을 넘어서면 그들이 마주 앉아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다. 우리가 이 나이까지 살면서 해놓은 게 뭐가 있니?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이 여태껏 살아온 세월을 말로 하면 한 달을 얘기해도 다 못한다고 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구동성으로 책으로 쓰면 10권도 넘을 거라 말한다. 참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다. 책으로 쓰면 10권인데 왜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다고 할까? 하지만 그녀들이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바로 10권 분량이나 되는 책 속의 주인공이 정작 자기 자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10권이 넘을 가상의 책 속에서 그녀들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했거나 그 일을 통해 성취감을 얻은 사람이 아니다. 그녀들은 누군가의 성취를 도와주었거나 잘못되어 책임을 뒤집어 썼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는 조연이나 엑스트라로 살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발상을 전환해 볼 필요가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보다 땀 흘려 조연으로 산 세월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다. 오히려 조연은 주연보다 더 다양한 역할을 경험하며 탄탄한 실력을 닦을 수 있다. 오직 멜로드라마의 주인공만 하는 사람보다 곰살스런 친구, 억척스런 엄마, 수다스런 이모의 역할을 두루 거친 명품 조연의 실력이 주연 못지않게 뛰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린 잘 안다. 그것이 바로 엄마요 아내인 여성들의 실력이다. 문제는 실력 그 자체가 아니라 조연으로 살면서 스스로를 평가절하하는 우울한 마음이다. 이 우울하고 허무한 마음만 걷어내면 10권의 장편소설 속의 조연은 자연스럽게 주연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조연에서 주연으로 변신해 멋지게 살고 있는 한 젊은 엄마가 있다. 11살 현수와 9살 현정의 엄마. 신혼여행 중에 덜컥 아이가 생겨 직장을 그만두게 된 현수 엄마는 아이를 낳은 후 지독한 산후 우울증에 시달렸다. 하루 종일 말도 안 통하는 아이와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허탈감이 밀려왔다.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순간에도 하염없이 눈물이 났다. 생기를 잃어가던 어느 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해서는 안 될 끔찍한 생각을 하며 베란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문득 이러다가는 큰일이 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에 정신을 차려보니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 있었다. 남편은 어쩔 줄 몰라 눈치만 보고 있었고 집안 살림도 아이도 말이 아니었는데 특히 자신은 더 피폐해져 있었다. 그래, 이렇게 살다가는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가 만든 가정도 다 망가지겠구나. 뭐라도 해야겠어. 현수 엄마는 휴대폰으로 아이의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하루에 수십 장의 사진을 휴대폰 사진기에 담았다. 컴퓨터로 옮겨 사진을 보정하고 예쁘게 꾸며보기도 했다. 몇 년 동안 매일 사진을 찍다 보니 아이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아이를 달래서 포즈를 잡게 하는데 달인이 되었다. 원래 아이 사진이라는 게 참 찍기가 어렵다. 어른처럼 사진을 찍도록 포즈를 잡아주지도 않고 가만히 있지도 않으니 여간 힘든 게 아니다. 그런데 사진 찍기 놀이를 하면서 육아를 하니 우울한 느낌도 점차 없어졌고
생활의 활력도 되찾았다. 아이가 3살이 되면서는 종이접기 놀이를 함께 시작했다. 내친 김에 아예 종이접기 강사 자격증도 땄다. 기왕에 육아의 단계마다 해야 할 것이 있으면 단계를 높여 자격증까지 따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그렇게 하나하나 경험과 실력이 쌓여갔고 어느 틈에 요리사 자격증에까지 도전하고 있었다. 한 번은 아이 생일날 온 가족이 사진을 찍으러 포토 스튜디오에 갔다. 가족들 사진의 구도를 잡고 포즈를 만들어주는 현수 엄마를 본 사장이 혹시 아르바이트 할 생각이 없냐며 일자리를 제안했다. 어린아이들 100일 사진, 돌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스튜디오에 아이를 잘 다루는 현수 엄마의 능력이 딱 필요했던 것이다. 그간 쌓아온 종이접기와 풍선공예까지 곁들여 실력을 발휘하니 사장의 입이 벌어졌다. 현수 엄마는 2년째 스튜디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요즘 자신만의 스튜디오를 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의 골든타임에 점차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골든타임은 준비된 자와 기회의 얽힘 현상이다. 얽힐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상황은 기회와 만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나는 운이 없어서, 나한테는 기회가 없어서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지금 준비해야 한다. 아이 엄마가 뭐래? 라며 조연을 자처할 일이 아니다. 여자는 영원히 아이 엄마로만 살지는 않는다. 아이는 크고 엄마는 결국 또다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된다. 지금 빡빡한 일상을 조각내서 준비한 그것들이 기회와 얽히는 순간 당신도 꿈의 주연이 될 수 있다. 골든타임은 특별히 운이 좋은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다. 조금이라도 준비하고 운이 내게 얽히도록 밑밥을 많이 던지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당연한 선물이다. 골든타임의 주인공이 되느냐 마느냐는 오늘 당신의 준비에 달려있을 뿐이다. 총알을 장전하지 않으면 기회가 왔을 때 쏠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 집을 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다. 혼자 벌든 둘이 벌든 아이들을 키우고 살림을 하면서 집을 살 수 있는 돈까지 모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결혼 후 최고의 난제가 집이다. 나 역시 집을 사기 위해 참 많은 공을 들였지만 42살이 되어서야 겨우 작은 집을 살 수 있었다. 돈이 좀 모아진 듯하면 집값이 뛰어서 저 멀리 달아나고 집값이 좀 떨어진 듯하면 돈이 부족했다. 그렇게 10수년을 따라잡고 달아나고를 반복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내가 원하는 주택을 구입하게 된 것이다. 집을 사본 사람은 다들 느껴봤겠지만 그 감격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러고 보면 집을 사는데도 골든타임이 있는 것 같다. 나의 준비와 기회가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이 있다. 포기하지 말고 천천히 그 길을 가야 만날 수 있는 꿈처럼. 아이들을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다. 사춘기가 지나면 뭔가 정신 차리고 자기 일을 할 법도 한데 요리조리 조금씩 삐끗거린다. 정신 차리고 공부 좀 할 만하면 여자친구가 생기고 대학 생활을 잘하는가 하면 취업의 고전을 면치 못한다. 몇 번의 이적을 거친 후 30대 후반이 되어서야 자기 일을 제대로 찾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인생은 꼭 우리가 뜻하고 의지한 대로만 풀려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과 기회가 얽히는 그 지점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면 언젠가 만나게 되어 있다. 요즘 많은 여성들이 결혼 후 일자리를 찾아 재취업을 시도한다. 살다 보면 돈 때문에 시달리는 힘겨운 일들이 생기게 마련이다. 요즘은 그래서 전업맘, 워킹맘 구분이 따로 없다. 일하다가 집으로 귀환하는 여성도 있고 집에서 살림을 하다가 일을 찾아 나서는 이도 있다. 이런 일들은 60년 결혼 생활 중에 두세 번씩 반복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막상 재취업을 하려고 보면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 그러다 보니 자기 자본 없이 할 수 있는 영업직을 쉽게 만나게 된다. 보험 판매, 화장품 방판, 네트워크 마케팅 등. 실제로 나도 영업회사의 강연 현장에서 많은 주부들을 만난다. 예전에 그 분야에서 성공한 여성들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의외로 능력에 있지 않았다. 능력이라고 보기엔 참으로 지루했을 법한 시간이 능력이라면 능력이랄까? 대개 성공한 여성들은 기본이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니고 있었다. 배우는데 3년, 실력을 키우는데 3년, 뭘 좀 알고 뛰는데 3년. 이렇게 그 지루한 시간을 지나온 것이 그들의 공통점이었다. 한 보험회사에서 언제나 1위를 하는 여성 상무는 이렇게 말을 했다. 저는 원래 성품이 너무 얌전해서 남에게 말도 제대로 못 붙이던 사람이었어요. 일을 하는데 제일 힘들었던 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장과 변화를 기다려주는 것이었어요.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남들은 빨리도 크는 실력이 나는 왜 그렇게 더디던지. 물론 사람마다 일을 배우는 속도의 차이는 있다. 그러나 어떤 일이건 그 일이 무르익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꿈을 이룬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것도 그들이 골든타임을 만나기까지 평균 10년이 걸렸다는 사실이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일을 시작하는 그날 동시에 골든타임이 10년 후에 세팅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거기까지 걸어가야만 만날 수 있는 골든타임은 10년 후 날 기다리고 있는데 나만 나의 성장을 기다려주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모든 일의 골든타임은 일정한 시간의 투자를 전제로 한다. 아이가 크는 것이든 집을 사는 것이든 꿈을 이루는 것이든. 다시 뛰는 아내의 꿈은 한 번도 쉬어가지 않고 탄력을 받으면서 뛰는 젊은 사람들의 꿈보다 골든타임까지 가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꿈을 시작하든 꿈이 시작되는 동시에 나만의 골든타임이 저 멀리에 세팅되어 있다는 것을 믿자. 내가 걸어가기만 한다면 골든타임과 나는 결국 만나게 되어 있다. 나는 근거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 청주 시내의 작은 분식집.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나는 친구들과 머리를 맞댄 채 매운 쫄면을 먹으며 제잘제잘 수다를 떨고 있었다. 아카라카칭 아카라카초 아카라카칭칭 초초초 랄랄라 시스분바. 활기찬 응원 소리에 분식집 TV 화면으로 눈이 돌아갔다. 청주 시내 대학생만 봐도 마음 설레는 시골 여고생이었던 나는 그날 TV에서 중계되는 연고전을 보며 연세대 응원단인 아카라카의 에너지 넘치는 모습에 먹던 쫄면을 내팽개칠 정도로 넋을 잃고 말았다. 대학생들의 활기찬 목소리와 몸짓, 금장 달린 빨갛고 파란 재킷에 하얀 주름 치마를 입고 속옷이 보일 정도로 펄쩍펄쩍 뛰면서 춤추는 치어리더들한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내겐 목표가 생겼다. 기필코 연세대학교에 들어가겠다는 결심과 함께 꼭 아카라카에 가입한다는 목표였다. 그리고 1983년 3월 드디어 나는 꿈에도 그리던 연세대학교 작곡과에 입학했다. 그러나 정작 입학식 날은 그다지 유쾌하지 않았다. 세련되고 예쁘게 차려입은 서울 애들에게 주눅이 들었던 것이다. 그날 나는 엄마의 양장점표 빨간 체크무늬 치마에 밤색 재킷, 빨간 구두를 신었다. 나름대로 멋을 부린 건데 서울 애들과 있으니 촌스럽기 그지없었다. 심지어 휴가까지 낸 아버지와 양장점을 단골 손님에게 맡기고 온 어머니의 존재까지 촌스럽게 느껴졌다. 서울에서는 입학식에 부모가 참석하는 문화가 아니었는지 나처럼 부모를 대동한 아이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네가 증평에서 온 김미경이니?
세련되어 보이던 애들 가운데 한 친구가 내게 다가와 먼저 말을 걸었다. 아, 네가 수석을 차지한 애지?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친구들이 내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던 부모님은 자랑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못하셨다. 아버지는 너무 으스케하신 나머지 아직 친해지지도 않은 과 친구들까지 때로 데리고 가서 비싼 갈비탕을 사주셨다. 아버지는 식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과 친구들에게 시골 증평에서 자식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구구절절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셨다. 아이들은 재밌게 들어주었지만 난 오로지 아버지가 그냥 빨리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아이들이 나를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시골에서 온 애라 여길 것 같아 그 상황이 싫었다. 나의 자산, 나의 근거 있는 이야기. 20살의 나는 낯선 서울 땅에서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들을 일일이 두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다. 연세대, 그것도 음대. 주변 친구들은 하나같이 부잣집인데다가 세련되고 예쁘고 잘생겨 보이기까지 했다. 그 사이에서 증평 시골 촌년이 내세울 곳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내 자취방은 내 집이 한 부엌을 쓰는 비루한 곳이었고 증평에서 매달 받는 용돈은 늘 모자랐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난 내 스스로를 격화시키거나 우울해하느라 시간을 버리는 게 싫었다. 대신 다른 돌파구를 찾으려 애썼다. 내가 과연 쟤네들과 비교해 더 나은 것이 뭘까? 결국 한 가지, 나만의 강력한 경쟁력을 생각해냈다. 재력 있고 음악 좋아하는 부모 덕에 어렸을 때부터 각종 연주회에 다니고 개인 레슨을 받으며 정해진 수순처럼 예고를 나와 대학에 들어가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아이들. 그 잘 짜여져 있지만 뻔한 스토리에 비하면 나의 대학 입학기는 나만의 무용담이요 투쟁기이자 누구와도 바꾸지 않을 특별한 그 무엇이 있는 이야기였다. 내 경쟁력은 다름 아닌 근거 있는 스토리였던 것이다. 치열하게 이 길을 걸어왔으니 그만큼 더 큰 일도 이겨내고 살 수 있을 거라는 나에 대한 믿음, 바로 그것이었다. 고1 때 처음으로 연세대학교 입학이라는 꿈을 꿨을 때도 내 꿈은 전혀 환영받지 못했다. 선생님이 최고의 직업이라 여기던 엄마는 나의 서울 입성을 극구 반대했고 아버지도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내 결정을 못마땅히 하셨다. 결국 나는 사흘간의 단식 투쟁 끝에야 겨우 허락을 받았다. 입시 당일도 그랬다. 서울 친척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나는 낯선 서울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을 몰라 한 차례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다. 천덕꾸러기였던 내 꿈을 나 혼자서 응원하고 지지하며 끌어왔기에 나의 입학기는 나만의 자산이었다. 대학 시절 가난한 자취방을 전전했고 친척집으로 언니네 집으로 수도 없이 거처를 옮기며 생활했지만 난 나를 비참하게 생각한 적이 없다. 비록 손바닥만한 공간에서 생활할지언정 절대 나 자신이 손바닥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믿었다. 젊은 날의 초라한 공간은 근거 있는 추억일 뿐 영원히 그렇게 살아가리란 암시가 아니니까. 지금도 난 나의 초라했던 근거가 좋다. 추억할 그것들이 내 가슴을 뿌듯하게 해주는 영양분이 되어왔으므로.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게요.